한다면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자를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그 기본적인 뭐 세팅과 하드웨어적인 세팅과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대상자한테 측정을 하기에 필요한 대상자한테 부착해야 되는 일렉트로로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두 개의 근육, 오른쪽 바이셉스와 오른쪽 트라이셉스 두 개의 근육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확인을 할 겁니다. 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물론 두 개의 센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센서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드가 있습니다. 일렉트로 패드가 있어서 이것이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이 센서에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 일렉트로드가 필요하고, 일렉트로드는 보통 한 봉지에 한 5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을 몇 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한 사람당 그럼 몇 개가 소비될 건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나중에 이 일렉트로드가 없어서 측정을 멈추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일렉트로드를 먼저 부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렉트로드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네모나 동그란 형태도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얇은 형태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이번에 시간에는 이 형태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할 겁니다. 이 일렉트로드를 가지고서 먼저 부착을 하실 때 부착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앞전에 그 이론 시간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착 부위는 이미 많은 레퍼런스에서 어디다 부착하여라, 예를 들어서 뭐 상완과 엘보 요 사이에 2분의 1 지점에 부착을 하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은 이렇게 수축을 한번 시켜보시고, 이렇게 수축 보셨을 때 근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근육의 가장 튀어나온 근복 부위, 심 빼시고 해서 근복 부위에서 약간 위나 아래가 가장 EMG 신호를 받아들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이때 일렉트로드를 부착을 하실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이것이 근육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두박근이 바이셉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옆에다 붙인다, 그러면 전기적인 신호가 이 두 곳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나란히, 이 근육의 방향에 나란히 붙이시는 게 기본적인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를 부착하셨을 때, 일렉트로 패드를 부착하셨을 때 이 두 개의 전극의 사이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두 개 사이의 길이를 2cm 정도로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일렉트로드는 물론 좀 패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학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1cm, 1cm가 맞춰져 있어요. 결국 이것이 나란히만 붙여놓으면 이 중앙 전극값의 거리가 2cm인 것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재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란히 붙이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이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가 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털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 면도 칼로 이렇게 면도기로 이렇게 긁어내시면 더 전기적인 신호가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부착 부위에다가 이 부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최소한 이 면도기는 사용 안 하시더라도 알코올솜 정도로 닦아는 놓고 빡빡빡빡 닦으시고,
그 위에다가 패드를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착한 패드는 다시 내가 잘못 붙였네 한번 띄시면 이 패드는 버리셔야 돼요. 한번 떨어진 패드는 이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진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리셔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근육의 부착 부위를 깨끗하게 빡빡빡빡 닦아주시면 이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노이즈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바이세스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셉스, 뒤쪽에는 트라이셉스도 또 측정을 하죠. 그래서 트라이셉스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밀었을 때 잡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힘 빼시고, 그 부착 부위를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깨끗이 닦아줘서 전기적인 신호가 잘 들어오게 합니다. 나란히 일렉트로 패드를 붙여주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는 이제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 EMG 센서와 일렉트로 패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센서의 숫자의 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거든요. 근데 그냥 붙여 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덜렁덜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패드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잘라놨는데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를 이 EMG 패드 옆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선상에 붙여 놓으시면 여기는 레퍼런스가 같은 선상에 들어오는 근육의 전기 신호를 다 이제 블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 신호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꼭 같은 라인에만 붙이지 말아라. 어디? 옆에 붙여라. 그래서 옆에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선을 양쪽 일렉트로드에다가 클립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활동적인 측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블 테이핑, 이중 테이프, 오버 테이핑을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테이프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테이프 말고 다른 마스킹 테이프라던가 다른 더 이제 부착하기 좋은 테이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면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트라이셉스를 위한 2번 EMG 센서를 일렉트로 패드와 함께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오버 테이핑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떨어질 것 같으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연결됐고, 이때 다시 한번 매주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지금 3, 15, 14 이렇게 돼서 지금 가만히 있긴 하지만
아주 약간은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팔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셉스의 전기 신호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1번. 반대로 이제 뒤로 한번 밀어볼까요? 이번에는 2번에서 신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리시고. 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EMG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EMG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최대 수축 측정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최대 근육 수축 MVRC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근육이 얼만큼 최대 신호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신호를 기준으로서 지금 우리가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자세에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가 얼만큼인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신호예요. 그러면 MVRC 측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코드를 누르셔서 현재가 측정 상태가 지금 되어져 있고요. MVRC 측정은 기본 5초를 측정을 하고 이것을 3번 반복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그 어떤 지시가 이 대상자가 수축하고 싶어 하는 동기성 부여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단어로 일정한 수준으로 이 환자한테 그리고 최대한 수축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도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램책에서 보시는 맥시멀한 그 MMT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뭐 이런 자세다. 보통 더 안정적인 자세는 환자를 스파인을 눕힌 상태에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앉은 자세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저항을 주는 부위도 중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이 바깥쪽에다 저항을 줘야 제가 이 사람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확인하시고 제가 힘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최대한 당기시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5초간. 자 준비 시작. 자 더 쉬고 자 이렇게 해서 수축을 맥시멈한 수축을 5초 동안 시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는데 바로 시작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근육의 피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축과 수축 사이에는 조금 쉬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30초,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3분, 뭐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그래서 저는 한 30초 동안 잠깐 쉴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5초 동안 이제 수축을 해놓는데 이 나중에 그 EMG 신호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신호가 이렇게 1초 동안은 올라갔다가 한 2, 3, 4초 동안은 위에서 유지하다가 나중에 한 5초 떨어질 때는 또 경사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1초, 맨 뒤에 1초는 나중에 제거하시고 중간에 있는 3초만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셔야 일정한 제일 센 전기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초 동안 한 것의 평균 숫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것을 3번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3번 반복한 것 숫자의 평균값이 이 사람의 대상자의 바이셉스의 MVRC 값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더 오케이. 네, 쉬고. 네. 이 MVRC를 측정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MVRC를 제대로 측정해 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일반적인 힘이 MVRC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MVRC 값이라는 것은 최대 근활성도 값인데 그냥 다른 동작이 최대 근활성도 값보다 더 높은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최대 근활성도 값 MVRC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특히 이 MVRC 할 때 저항을 주는 이 측정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남성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중에서도 좀 힘이 좀 세신 분이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측정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더! 됐습니다. 이렇게 3번 측정하셨으면 스톱을 누르시고, 자, 스톱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름이 그 MVIC right biceps brachii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으시고 Save and View를 누르시면 세이브 한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Measure Again을 하시게 되면 이것을 또 측정, 또 사실 트라이셉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Save and View를 한번 하시기 전에 대상자 설정을 해서 이름을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름 같은 걸 넣으실 때 여러분이 한글을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한글을 넣지 마세요. 한글을 넣으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충돌이 나서 데이터들을 다 날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영어로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히 되고요. Save and View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의 커다란 수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천장이 안 보여요. 천장이 안 보이는데 옆에 보시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 키를 요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을 재조정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3번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정한 형태의 모양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깨끗한 전기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MVRC 값을 측정한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EMG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measure까지 해서 measurement를 통해서 우리가 MVIC 데이터를 얻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그럼 그 MVIC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easure를 지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측정했던 서브젝트 학생의 이름과 성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 아래 서브 그룹으로서 레코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오른쪽 바이셉스 브라키에 MVRC 측정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탭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적용이 됐었는지 세팅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와 그 데이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측정되었는가,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몇 헤르츠로 되어 있고 어떤 근육들, 바이셉스 브라키와 트라이셉스를 측정했구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비디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써놓으셨으면 이것도 같이 들어져 있을 거고요.
특히 프로세싱 히스토리를 한번 체킹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세싱 히스토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측정을 할 때 설정했던 셋업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렉티피케이션을 했고 뭐 20에서 500Hz 밴드 패스 필터 걸었었고 60Hz 리젝터 걸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스무딩 RMS를 300ms 윈도우를 통해서 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을 더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꼭 백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측정 장비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 위에 덮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전체 포맷을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꼭 데이터를 백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export라는 게 있죠. export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export를 누르시면 export to external location 바깥 장소에다가 그 여러분의 데이터를 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export to external location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USB 뭐 썸 드라이브나 아니면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뺄 때 나중에 그 다른 여기서 이 노락선의 소프트웨어 가지고서 분석이 안 되는 경우 엑셀이나 ASCII 파일 같은 걸로 추출한 이후에 그것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실행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른 다른 것이고 어쨌든 보시면 export to external location을 하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사람의 정보, 어떤 레코드를 뺄지 그래서 체크 그래서 요거 3개 체크하시면 요 3개의 정보가 다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export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 백업한 데이터를 다시 이 컴퓨터로 갖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import를 누르시면 되겠죠. import를 통해서 외장 하드나 뭐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들어온다 하시면 import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디오로 뺀다라던가 텍스트 파일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으로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빼고 갖고 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VRC의 지금 현재 오른쪽 바이프세스 브라켓 MVRC를 측정한 데이터를 그럼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 전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뭐 지운다라던가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던가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데이터의 이름을 잘 저장을 잘 해놓으셔야 명확하게 저장을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들어와 봤더니 지금 3개의 MVRC를 한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보시면 트라이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라이셉스를 하지 않고 바이셉스만 했지만 이 바이셉스에서 들어온 신호가 이 트라이셉스에 있는 전극까지도 이 전기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로스탁이 조금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여기서 서브 메뉴를 좀 보시면 플레이 요것은 EMG 값이고 그 EMG 값이 지금 스무딩을 통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너무 작다라던가 너무 크다라던가 했을 때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는 표시를 하시게 되면 적정하게 이 시그널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가끔 이것을 제대로 누르지 않으시면 데이터 신호가 안 나왔네 라고 이렇게 바닥만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요 는 표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에 맞게 윈도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전기 값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요. 이 EMG 신호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를 아래 보시면 플레이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를 했을 때 1배속이니까 제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느리죠.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10배속으로 재생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른쪽 창에 이렇게 그래프의 변화만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마이어 모션이나 마이어 비디오 같은 영상을 획득하셨다면 여기 영상과 함께 EMG의 변화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전기 신호, 이 발주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실행되는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뷰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플레이 모드가 있고요. 지금 플레이 모드였었고요. 시그널 프로세싱 모드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 프로세싱은 저희가 사실 선처리, 이미 측정을 할 때 선처리를 해서 들어온 것인데 정석대로라면 선처리를 하지 마시고 원래 여기서 후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데이터의 로 데이터를 보시면서 후처리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모든 파일 하나하나를 다 후처리를 하시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선처리를 하실지 후처리를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퀵 아날리시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빨리 이 값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자, 그럼 이번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마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커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매뉴얼, 미니멈, 맥스, 스텝, 뭐 라이즈, 폴 이렇게 나와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직접 설정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부분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미니멈 and max는 이것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것이 자동으로 그 구간을 설정을 하게 해주는 스텝이라는 것은 10초간 균등하게 나눠서 마킹을 다 넣는다라던가 Rise and Fall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올라갔을 때 이것이 시작이다, 얼마큼 떨어졌을 때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제일 최소값에서 제일 높은 값에 5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한마디로 0점에서 만약에 100점이다 50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시작, 그리고 50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끝, 이런 식으로 설정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주로 여러분들은 주로 매뉴얼을 아마도 설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손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마킹을 해서 데이터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 앞에 초반에 이렇게 튀는 값도 보이시고요. 중간에 굉장히 높은 지금 전기 신호가 중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상자가 힘을 안 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신호를 같이 분석하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MVI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초를 측정을 합니다. 5초를 측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1초가 올라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초는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5초를 측정을 해서 처음 1초, 마지막 1초를 제하고 중간에 3초 정도만 저희가 MVIC 값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1초 정도 띄시고요. 그 다음에 후반 1초 정도 이렇게
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끝.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 그래서 이 세 개의 MVS의 중간 3초, 3초, 3초 구간을 저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커를 셋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 됐으면 이 아래 색깔이 마킹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Add to Report Add to Report를 누르게 되면 나중에 리포트의 이 구간만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디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채널을 만든다던가 이 중간에 제가 원치 않는 구간을 지운다라던가 하는 기능이에요. 아니면 오프셋 밸류, 만약에 너무 이 중간에 노이즈가 많다, 이것을 좀 내리는 오프셋 밸류, 뭐 스케일 밸류,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조금 변환,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메뉴인데 사실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셨다면 이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하실 때는 리포트 메뉴를 누르시면 정말 다양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이오머슬, 지금 현재 EMG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이오머슬의 클리니컬 리포트, 에센셜 리포트, 마스터 리포트,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실 건데, 마이오머슬 에센셜 리포트는 가장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정도의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앰플리튜드 아날리시스, 이것이 근활성도를 보는 아주 기본적인 리포트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파티그를 보고 싶다, 프리퀀시의 변화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프리퀀시 파티그 리포트를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EMG를 더 잘 사용하고 더 여러가지 형태의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이오머슬 마스터 리포트를 아마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는 probability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타이밍 분석, 점프 분석, 그다음에 웨이블렛 분석, 여러가지 더 어려운 분석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앰플리튜드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누르니까 어떤 형태의 리포트를 해줄 것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것의 설정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사용할 것이다. OK 누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후에 어떤 그룹을, 어떤 데이터를 그 리포트에 넣을지를 여기서 채널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채널이라 하면 1채널, 2채널. 그래서 지금 그룹으로 해서 노락선 DTS 이 두 개가 셀렉트 되었다고 설정이 되었죠. 다시 Add to Report 해서 Next를 누르시면 저희가 지금 방금 6개의 마킹을 해 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y marker,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킹으로서 구간을 설정을 할 것이다 라고 by marker로 지금 하시면 되고, every interval을 누르시면 모든 구간이 다 설정이 될 거고, every other interval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선택한 구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 구간은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 구간은 빼고 그 다음 구간은 선택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every other interval로 설정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interval before marker, round marker, 한마디로 마커 주의를 보겠다, 이런 여러가지 마커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et을 눌러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아, 내가 설정한 구간이 선택됐구나 라고 확인하시게 된 거죠. 이 이후 Next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프 중에서 선택된 구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선택된 구간에 대해서 바이셉스 브레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mean 값, 평균 값이 나오고요. 요것은 맥시멈 값이에요. 한마디로 최대, 픽 값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MVRC 값을 요 세 개의 평균 값을 활용하시게 되면 대략 뭐 한 820, 3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맥시멈 값, MVRC 값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라이셉스도 이렇게 값들이 나오게 되죠. 뭐 이 정도면은 뭐 균등하게 이 정도면은 비슷하게 잘 MVRC 값이 측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산이 되어서 이 값을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그 리포트에 대한 어떤 조절을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세팅이라던가 뭐 어떠한 슬로프를 사용해서 슬로프를 보여준다라던가 이런 아웃풋 옵션들이 히스토그램을 할 건지 테이블로 보여줄 건지 그래프로 보여줄 건지 테이블로 보여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아래 테이블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여기 테이블로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테이블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여러분이 오른쪽 클릭한 이후에 에디트 엘리먼트를 통해서 막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스토그램이 좀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아까 방금 전에 슬로프 설정을 해준 거 제가 눌렀기 때문에 슬로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 이 리포트 값을 프린트보다는 아무래도 리포트 값을 익스포트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엑셀로 익스포트를 해서 그 값을 나중에 통계 전문 프로그램인 뭐 SPSS나 SAS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이 엑셀 값을 넣어서 통계 분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